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것들은 뭐냐면요. 상대가 좋게 들리기 어려운 목소리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나눌 거는요.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하면 목소리가 떨린다고 그래요. 상대의 공포감을 느낄 때 목소리로 느끼거든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무례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래서 제가 김 팀장님 죄송한데 대화를 조금 잠시 했으면 좋겠어요. 한 15분만 내주시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 김 팀장님을 딱 만났는데 김 팀장님이 목소리를 막 떨면서 얘기해요. 맨날 나한테 싫은 소리 하시는 분이. 그러면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다는 게 목소리에서 들리는 거거든요. 저렇게 목소리 떨리고 긴장할 분이 왜 그간 그렇게 못된 얘기를 많이 하셨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도 있었고, 떨릴 때는 내가 바람 소리, 공기 소리를 안 쓰고 있을 때 보통 목소리가 떨려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 제가 늘 드리는데 한강에 가서 연을 날릴 겁니다. 한강에 가서 연을 날리려면 전제 조건이 뭘까요? 바람이 불어야 연을 날릴 수가 있어요. 근데 호흡이,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복식 호흡이라는 게 바람이 있어야 거기에 각야격여 이런 음가를 붙이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바람입니다. 이 바람을 놔두고 그 위에 각야격여 이런 음가를 붙이는 거예요. 이건 아니에요. 바람을 만들어 놓고 각야격여 목으로 한다거나 입안 소리로 각야격여, 이건 아니고요. 각야격여 이렇게 발화를 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제 소리가 부드럽고 편하게 들리고 시원하게 들리는 이유는 이 나가는 바람을 그대로 유지하고 90% 유지하고 거기다 음가를 붙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호흡 소리로 얘기해야 되는 소리, 이게 굉장히 좋은 소리 중에 하나고, 반대로 목으로 하는 소리는 바람을 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떨려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할머니 소리처럼 떨려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드는 게 티가 안 나고 늘 활력 있는 사람으로 업무를 해야 한다라고 하실 때는 약간 복식 호흡이랑 발성 호흡을 좀 배우셔서 그것대로 말하시는 거를 굉장히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선 호흡법도 정비를 해야 되지만 한번 몸에 붙으면 건강에도 좋아요. 왜냐면 코어라는 복근 근육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운동을 안 해도 코어에 힘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복식 호흡을 해서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식 호흡이라는 건 바람을 쓰는 소리구나. 그러면 바람을 일으키고 거기다가 음가를 입힌다면 그러면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을 수 있구나. 100% 떨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입안 소리 쓰는 소리는 별로 듣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발성을 하는데요. 입안 소리를 세게 쓴다면 이렇게 까랑한 음성이 될 수 있지만 이 소리는 상대가 대화하기에 굉장히 편한 소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소리로 진행을 본다라고 할 때 어떻게 김 의원님은 비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걸까요? 안 하신다는 걸까요? 이러면 입안 소리로 발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합니다. 이 소리까지 굉장히 정확하게 끊어내면요. 남들은 저와 얘기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저 혼자 되게 맞고 옳은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나쁘지 않아요. 왜? 복식 호흡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안 소리나 입안 발음 소리를 많이 쓰는 소리는 사실은 상대한테 명상 소리라고 해서 다정하게 들리는 음역대를 전달하지 못해요. 호흡을 바꿀게요. 자, 공기 소리로 지금 나가는 지금 소리가 굉장히 편안한 소리가 될 거예요. 제가 늘 설명할 때 이래요. 지금 후자 공기 소리로 얘기하는 거는 그림에서 동양의 미, 여백의 미가 있어서 상대가 언제든지 내 옆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는 협력적인 소리다, 이렇게 말하고요. 앞에 조금 전에 냈던 서양 소리 같은 입안 소리를 세게 쓰는 이 소리는 약간 구성주의처럼, 꽉 찬 구성주의처럼 색채와 구상이 꽉 차서 남이 들어앉을 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입안으로 발음하는 소리를 세게 볼과 혀에다 힘줘서 하는 소리가 굉장히 앙칼진 소리가 날 수 있고 음역대로 뾰족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되게 잘난 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입안 소리 낼 때요, 또 하나의 듣기 안 좋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야 하는 것은 외관도 음성도 비슷하게 성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20대 때는 핑크색 티를 입었는데 50대는 입지 말아요,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맥락이 비슷하게 젊고 유연하고 개방적이면서도 그게 어울리게끔 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소리에서 이거를 소리라는 영역에 붙여서 생각한다면 보라고 혀에를 힘을 주면 아까처럼 발성을 지니면서도 냉소적인, 좀 차갑고 화려한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무대 언어를 하는 사람처럼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아투 소리도 있어요. 어린 아투 소리는 뭐냐면 볼과 혀에다가 힘을 줘서 얘기하면 똑같은 발성자인데도 어린 아투 소리가 좀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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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과장님 이것 좀
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아기가 봐달라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공기 소리로 낸다면 과장님 제 것 좀 검토 요청드려도 될까요? 이러면 성숙한 사회적 언어 소리가 나죠. 근데 이 어린아투 소리가 그래요. 20대는 귀여울 수 있지만 이걸 30대까지 40대까지 업무 공간에서까지 써야 하는가? 팀장님 커피 드시겠어요? 이러면 너무 서비스 같죠. 그죠? 근데 우리는 동료끼리 제가 커피 마시면서 상대한테도 저기 커피 좀 드시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이게 그냥 타인을 배려하는 소리로 끝쳤으면 좋겠어요. 서비스적인 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어린아또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이게 업무하는 사람 맞나? 이런 느낌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20대를 벗어났다라고 하면 조금은 약간 단아하고 담백한 소리로 업무적 소리로 조금 소리를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 번째 소리가 어린아투를 내는 소리입니다. 첫 번째, 목소리가 떨릴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과 혀에다 힘을 주는데 그게 약간 화려하고 이렇게 남의 자리가 없는 소리처럼 들릴 때, 세 번째는 똑같이 볼과 혀에 힘을 주는데 어린아투 같은 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누고요. 2부에서 또 좋게 들리기 어려운 목소리 나머지 알려드릴게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